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스트라타시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태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간단하게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부터 해서 지금 현재 적층 제조로 이어지고 있는 트렌드나 패러다임을 조금 보자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 봤습니다. 스트라타시스는 현재 1988년도부터 비즈니스를 시작해서 30년 이상 3D 프린팅 쪽에서 업력을 쌓고 있는 현재 세계 최고 1위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이제 폴리머 위주의 FDM의 원천 기술, 그 다음에 폴리젯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나아가서 지금 현재 파우더를 핸들링하고 있는 SAF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P3 같은 DLP하고 접목된 기술들의 회사들을 인수합병하면서 세를 키우고, 그 다음에 현재 4가지 기술, 3D 프린팅 폴리머 기술의 4가지 기술들을 전체를 다 아울러서 같이 서비스와 제조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 2,000명 정도 되고요. 글로벌하게 미국하고 이스라엘에 본사가 있는 회사입니다. 지금 3D 프린팅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을 쓰면서 지금 접목되고 있는 부분들을 최근에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이슈가 있으면서 팬데믹 시장에서 어떻게 각광을 받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면서 지나가겠습니다. 기존의 제조 방식은 실제 원자재라든지 아니면 하청이라든지 협력업체를 통해서 부품이라든지 조립 단계에 있는 제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받아서 그 다음에 그걸 한 군데서 조립 라인을 거친 다음에 출고를 하고 그 다음에 물류 창고나 물류들을 이용해서 배송을 하고 분배하는 시스템의 기존 똑같은 이런 중앙화되어 있는 방식의 제조 공급망들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 미국 구매자 관리협회라는 곳에서 밝힌 건데 한 700개 업체 중에서 약 400개 정도가 지금 공급망 때문에 이슈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똑같이 해외에서 물류를 받는 입장인데 물류 비용이 과다하게 산정된다든지 그 다음에 납기를 제대로 못 맞춘다든지 이런 숙제들을 계속 안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언제 어떻게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저도 최근에 TV를 한번 구매한 적이 있는데 한 2주 정도면은 설치를 배송기사께서 연락이 오셔서 해주시던 거를 지금은 4주가 넘어도 안 오고 있어요. 알아봤더니 지금 현재 엘모사 TV를 구매했는데 그게 지금 생산 라인 쪽에 문제가 계속 생기고 해외에서 부품받는 수급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계속 지금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슈들을 우리도 지금 현재는 겪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지금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지금 온쇼어링이라고 부르는데 결국은 뭐냐면은 해외나 이런 데서 아까처럼 중앙 집중화 외국에서 물건을 싼 곳을 찾아서 물건을 공급받던 시스템들이 이게 지금 현재 락다운으로 뭐가 잠기거나 해버리고 나니까 공급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온쇼어링에 대한 이슈가 하나 더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는 ESG,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탄소 절감이라든지 실제 이런 부분들이 안 와닿는 얘기도 한데 근데 제조를 하시는 분들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수출을 한다거나 판매를 해야 될 때 탄소 저감 정책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기여하고 있다는 것들을 표현하지 않으면 납품이나 실제 비즈니스가 되지 않는 상태들이 이제 점점 발생하기 시작하고 좀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인 책임을 묻는 구조로 자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우리 같은 3D 프린팅 업체 적층제조협회라고 해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그린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런 저희도 내부적으로 협회를 하나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생산되는 모든 제품들의 리사이클링률을 높인다든지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절삭류나 윤활유 같은 것들을 식물성 기름인 피마제유나 이런 것들로 교체를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고 또 하나 더 3D 프린팅은 절삭 가공이나 사출 가공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많은 쓰레기를 창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3D 프린팅은 어느 정도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 팩토리, 지금 예전에 독일에서는 인더스트리 4.0이라고도 불렀고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라고도 부르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뭐 또 저희 기준으로 보면은 적층 제조 2.0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인하우스에서 하겠다고. 그런데 그런 멘트 중에서 3D 프린팅이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은 실제 제조하는 부분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공장이나 라인에 있는 제작 기계들을 실제적으로는 어떤 형태로 바꾸냐고 하면 3D 프린트로 다 대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완벽한 컨셉으로나 이게 더 100% 이제 절삭 가공이나 기존의 공법은 다 버리시고 3D 프린트로 가셔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품종 자체가 다품종 소량 생산으로 바뀌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니즈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인을 증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나 뭔가 행위들이나 아니면 비효행 관리라든지 자재 관리라든지 라인 증설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는 부분 없이 단지 3D 프린트 아니면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머신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적으로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약간 기존의 레가시에 쓰고 있던 그런 정책들을 다 접목해서 3D 프린팅이 도울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3D 프린팅이 어디 쓰이냐? 지금 보면 공장의 전반적인 모습들입니다. R&D단이 있을 거고, 연구소가 있을 거고, 제품 개발을 하는, 그 다음에 QC, 품질 검사를 하는 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생산된 제품을 패킹하는 라인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각종 치구나 작업자들 안전을 보장하는 보장구나 치구들을, 공구들을 만들어서 하는 데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제 로봇이라든지 오축 장비라든지 CNC 머신에 물리는 뭐 안착지그, 접착지그, 그리퍼 등등을 만들어서 쓰거나 어디서 납품받아서 해야 되는 라인들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들을 다 조립하는 공정, 일반적인 뭐 제조 라인에 쓰고 있는 것들인데, 이것들을 실제적으로 3D 프린트 한 대가 다 해낼 수 있습니다. R&D 파트에서 목업을 하는 부분들은 차후에 설명을 한 번 더 드리겠지만, 이미 이제는 대세가 3D 프린트가 없으면 안 되는 추세로 접어들었고요. 그 외에 뭐 QC에서 만드는 정반 위에 올리는 지금 기준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준품 지그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만들어서 쓸 수가 있고, 패킹되는 물건들까지도 실제적으로 밑에 있는 패킹 트레이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삼성이나 현대 같은 데서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작업자들의 손에 맞게 공구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손을 한 번은 이렇게 해서 어떤 작업을 하고 뒤집어서 어떤 작업을 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인체공학적으로 바로 두 번에 해낼 수 있게, 왜냐하면 이때까지는 계속 다른 툴을 들어서 손을 바꿔서 하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두 번만 손을 뒤집음으로써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실제적으로 치구나 이런 쪽에도 지금 3D 프린팅은 접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D 프린팅을 하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금형을 따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CAD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에서 내가 뭐 주조를 하기 위해서 어떠한 뭐 게이트를 어떻게 생성시키고 주조 환경을 어떻게 잡든, 아니면 사출기는 어떤 걸 써야 되고 금형은 어떻게 가공을 하고 금형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사상을 해야 되든, 이런 기존의 공법들을 벗어나서 실제 있는 그냥 CAD 데이터, 디자인 데이터를 바로 출력을 하는 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최종 부품을 만들겠다. 이게 지금 현재 3D 프린팅이 가고자 하고 있는 방향, 그 다음에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 가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근데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에서 지금 아까서 설명드렸을 때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자면, 실제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 하는 것들, 3D 프린팅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까 온쇼어링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유연성, 속도, 효율성, 출시 시간 부분에서는 확실히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각 하나씩의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지금 그 프랑스 쪽이 올해 팬데믹 때문에 5번 이상의 락다운을 실행을 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사람이 움직일 수 있는 현재 상황이었고, 물류도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 제한됐지만 뭐 물건을 생산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까지 곤란을 겪지는 못했었는데, 프랑스는 사람이 전혀 못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프랑스에 있는 병원 네트워크, 그냥 병원이라고, 큰 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니까 뭐 페이스 마스크도 그렇고 수술해야 되는 기자재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 일회용으로 써야 되는 부품들 여러 가지들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람은 살려야 되는 입장에서 그래서 빠르게 결정한 게 뭐냐면 60대 3D 프린트를 이틀 만에 설치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이 60대를 가지고 락다운 되는 동안 물건 안 받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온쇼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케이스 같아서 하나 가져와 봤고요. 또한 뭐냐면 이건 뭐 저희 자랑은 아닌데 실제 어떤 부분이 가능하냐면 3D 프린팅 지금 현재 저 왼쪽에 있는 150개는 저희 기존 고객사들입니다. 뭐 항공기 회사도 있고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도 있고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사출을 하는 회사도 있고 디자인 회사도 있었는데 그 150개의 기업이 실제적으로 페이스 실드가 부족하니까 안면 보호기 마스크가 필요하니까 이것들을 그냥 데이터 하나만 가지고 자기들의 프린트를 이용해서 나라에 이런 식으로 필요한 기관들에 다 보내준 겁니다. 뭐냐면 유연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제조에서는 라인이 깔려 있는데 저걸 만들려고 하면 다 수정해야 되겠지. 근데 그런 부분이 필요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GM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프린트를 꽤 많이 쓰시거든요. 저희 프린트를 계속 쓰다 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은 공장은 락다운, 미국도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갖고 있는 프린트로 자동차 부품이나 지그나 검사구나 자동차 목업을 만든 게 아니라 바로 실제적으로 인공호흡기 왜 되게 많이 필요했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뭐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수출을 좀 하고 기증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미국 같은 데 많이 부족했던 것들을 실제적으로 GM이라는 회사가 인공호흡기라는 걸 만들어 본 적도 없는 회사가 그냥 설계로 바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효율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 지금 자동차가 어디 건지 보시면 아시긴 하겠지만 이 업체 쪽에 지금 에어컨 쪽에 피팅 라인 한 군데 문제가 생기니까 주당 20억씩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전통적인 생산 라인에서는요. 왜 그러냐면 라인을 세워야 되고 수정을 해야 되고 원인을 찾고 그러려다 보면 몇 주 이상은 써야 되죠. 그러면은 매 주당 20억씩 계속 손해는 발생하는 겁니다. 왜? 그동안 다른 것도 모두 다 생산을 못하게 되니까. 지금 현재 반도체가 없어서 자동차 생산이 안 되듯이 어떤 부분들이 돌아가는 중앙 집중화 방식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3D 프린팅을 이용하면 이런 부분들을 일부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겁니다. 100%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연하게 검사구를 바로바로 만들어서 적정한다든지 라인을 일부만 세워서 보존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이제 목업에 대한 이야기를 일부는 할 테지만 래피드 프로타이핑에서 3D 프린트,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장비가 실제적으로는 이제는 거의 100% 필요해졌습니다. 이런 지금 컬러 모델을 실제적으로 디자이너가 설계해서 이거 외주 내보내가지고 금형 뜨던가 아니면 가공하고 도색하고 색깔 안 맞으면 다시 이걸 또 하고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나 디자인 변경이 있으면 최소한 이런 제품들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최소 20번 이상의 디자인 변경이나 설계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일주일 곱하기 14주가 소요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년이라는 시간이 거의 가버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루면 됩니다. 이제 비단 저희도 예를 들어서 접하고 있는데 스마트폰 요즘 출시되면 예전에는 케이스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2주 정도 걸렸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스마트폰 출시되면 물론 메이커에서도 요즘 만들지만 스마트폰 출시하고 동시에 케이스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내가 구매할 수 있게. 왜 그렇게 됐냐면 실제적으로 슈피겐이나 오토박스 같은 데서 저희 걸 쓰여서 뭐 하냐면 설치 단계에서 휴대폰에 목업만 딱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미 래피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다 찍어버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72개 정도의 디자인을 갖춰진 목업들을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휴대폰 출시하고 동시에 거의 모든 제품들이 다 나오는 것들입니다. 뭐 디자인 쪽이나 자라라나 H&M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8주 내에 디자인부터 전 세계 글로벌 유통까지 뿌리지 않으면 걔들은 악성 재고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주라는 시간 동안에 옷을 디자인하고 만들고 배송까지 다 해야 되는 기준.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게 빠른 걸 원하고 디자인의 트렌드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D 프린팅은 어디로 가냐면 약간 뭐 동영상 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RP의 지금 수준은 Kinetic Vision is an R&D consulting firm 이 업체는 제가 선정해서 보여드리는 이유는 to drive innovation.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R&D나 뭐 컨설팅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뭐 There are 소형 가전도 sales 하고 디자인도 하고 패키징도 하는 every day 회사입니다. on shelf at retail through packaging. And that packaging has to impact that specific consumer personally. When you're developing a product around packaging, it's critical that the end decision maker can hold the final product in their hands. And that's where the J55 comes in, is that we can adapt to consumers faster and at a higher level than we've ever been able to do it before. By being able to have 3D printers available to our Kinetic Vision design team, we're able to shorten that design cycle. It's incredible, the impact of the J55 on our process. What we typically do is, really amazing images or graphics, and we put that up on the wall. And then we let the consumers or the clients view it. However, with the J55, we can actually get there in just a few days to a place that is on the edge of reality, which is something we've never been able to do before. We actually have coined the term retail-ready prints, to where it looks like it should be on shelf, and where in almost the same amount of time we were only going to here. I mean, which one would you want to show, right? So for this particular concept, we were doing a design sprint. We wanted to see what would actually happen if we added the J55 to that process. And so we decided to do a retail drink. And so we developed a brand, we developed graphics, we developed structure, and we did all of that within a 2-week period. Not only are the graphics intricate and colorful, but we're playing with opaque materials, we're playing with transparent materials, which is one of the reasons why we are leveraging the J55 printer, because we can take advantage of all of its unique features to really make those ideas come to life. So we have alternate lids that we've created. You can see that actually intertwines, it works. There's actually liquid printed in this, so you're actually seeing the color that's actually inside, that the passion tea would actually be colored. So it's printing completely transparent and colored transparent colors at the same time, as well as opaques. So if we're showing this to a client, we can give them every detail of the product itself, which is absolutely incredible. Being able to leverage PolyJet technology, the J55, we're able to jump past some of those firms that are not adopting that technology. We sent this to a customer, and they called us and said, hey, where can we actually buy this product because it looks amazing? We said, no, that product doesn't even exist. That's just a product we created. And they were stunned because of the J55 print. They thought it was actually real. We give our customers a competitive edge. They're able to take their product to market faster, develop better products, be the best on shelf. To be able to hand this to a client and to watch their eyes light up, their mouth open up and say, oh my goodness, how did you do this? How long did this take? That's their responses. It's amazing. And so the impact for them is incredible. And obviously all of that reflects back on us. 실제 지금 목업의 단계는 아까처럼 보셨듯이 풀칼라의 투명에 안에 들어가 있는 음료의 수준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것까지 가능하냐면 말랑한 고무 제품까지도 실제 거의 유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적층 제조의 영역은 아니고, 그런데 목업 단계에서 시간이 얼마나 드는지를 지금 설계를 해보신 분이라든지 개발을 해보신 분이라면 제일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것들이 바로 적용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목업이 이 시장 3D 프린트가 지금 R&D 파트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다 시장을 잡아왔고요. 그 시장 자체가 저희가 판단했을 때 약 한 70% 정도 3D 프린팅 시장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시장들이 자꾸 커 올라가냐면 이런 3D 프린팅을 이용해서 목업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어느 정도 틀린 뭐 지그를 만든다든지 치구를 만든다든지 공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장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냥 3D 프린터로 사출을 안 하지 말고 바로 생산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는 시장,
이렇게가 지금 이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판단해 봤을 때 3D 프린팅 시장의 성장률은 한 2014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는 한 20% 정도 성장을 했고요. 2018년도부터 해서 코로나 상황이 있기 전까지는 거의 30%씩 매년 성장을 해 올라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저희가 판단했을 때 모건만 가지고 프린팅 지금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RP 시장만 가지고 그렇게 성장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저희가 3D 프린팅이나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이라는 말을 많이 하면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게, 특히 제조업 쪽 세미나나 전시회 쪽 가면 금속 됩니까?입니다. 메탈 됩니까? 오일 소스 필요한데,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폴리머 시장이 훨씬 더 큽니다. 메탈 시장을 실제적으로 여기에 지금 어더 시장까지 다 포함을 해도 35%가 이상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는 한 번 더 뒤에 조금 더 이야기는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컨텍스나 리포트 할 때는 이제 매뉴팩처링 시장이 실제 래피드 프로토타이핑 시장 한 30% 정도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전체 시장이 계속 20%, 25% 정도 성장을 하니까, 그런데 매뉴팩처링 쪽 지금 저희가 판단하는 소모품 비즈니스를 봐도 이쪽이 더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3D 프린트를 도입을 하시려면, 아니면 검토를 하시려면, 우리는 적층 제조라는 걸 한번 알아보시려고 하면 뭘 보셔야 될 거냐면, 항상 물어보시는 게 이게 뭐 방식이 어떠냐 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왼쪽에 명기해 놓은 건 뭐냐면 1m까지 지금 현재 출력이 되는 3D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루에 12시간 내에 180세트, 물론 파트의 사이즈가 좀 작긴 합니다. 커넥터 요만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간 내에 한 180개 정도를 찍을 수 있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양도 다 다르게 하셔도 말입니다. 또 치수 정밀도는 50미크론, 0.05 정도까지 만족시킬 수 있는 프린트가 있습니다. 생체 적합성 소재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염 소재 있느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전기 방지 소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적층 제조를 물어보시거나 할 때는 우리가 생산하는 양이 얼만데, 아니면 우리가 받은 물량이 얼만데,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수 정밀도가 이 정도는 나오느냐,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접근하시는 게 프린팅 방식이 어떠냐라고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검토를 하시는데 도움도 되고, 알아보시는데도 도움되고, 이걸 지금 현재 쓰고 계시는 방법에서 어떻게 접목하실까를 판단해서 적용하시는 것도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재료는 뭐가 돼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ABS, ASA, TPU도 되고요. PC ABS 다 됩니다. PA 계열 12, 11, 그 다음에 싱글 6 정도는 다 되고요. 그 다음에 PI의 계열인 지금 PPSF라든지 울템이라든지 패크라든지 그거도 되고, 거기에서 강도가 더 부족하다고 생각되시면 카본을 몇 퍼센트 정도 카본 파이버를 섞어서 강도를 더 보강한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거도 모자란다면 지금 현재 복합 소재 툴링을 하기 위해서 쓰는 프리프레그 몰딩이나 하실 때 쓰는 그 다음 그런 형태의 카본 파이버나 글라스 파이버 증착을 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안에 코어들도 쓰실 수 있는 재료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현재 지금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쓰던 서스 타입의 그리퍼나 지금 리프터 같은 것들을 그냥 플라스틱으로, 여긴 PA12에다가 카본 파이버를 35% 정도 섞었거든요. 이걸 씀으로 해서 실제적으로 저 로더에 걸리는 무게를 적어도 40% 이상 줄였고요. 그리고 속도도 30% 이상 올렸습니다. 라인에. 그러다 보니까 코스트 세이빙으로 심플하게만 따져도 저거를 서스로 가공하는 것보다 저걸로 찍는 게 한 80% 가까이 줄였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합친다면 좀 더 기본적으로는 3D 프린팅들이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지금 현재 내구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보지만 지금 저 진공 그리퍼 같은 경우, 버큐um 그리퍼 같은 경우도 똑같은 식입니다. 그냥 프린트로 찍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에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전부 다 파이프 각관으로 짜서 실링 안 되게 무게 엄청나게 무거운 거 가지고 저것들을 로봇가 핸들링을 했어야 되는 기준입니다. 근데 저 로봇의 무게를 적어도 몇십 킬로를 줄일 수 있으면 이송 시간이나 비용도, 그 다음에 지금 저 컨베이어 벨트에 걸리는 로딩도 훨씬 더 개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향후에는 로봇 자체도 로드되는 무게를 한 몇십 그램, 몇 킬로만 줄여도 비용 차이가 엄청납니다. 로봇 자체들이.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할 수 있는 것들이죠. 내구성이 보장되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우리는 저거는 메탈을 썼는데 이게 보장되니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하나 더 있는데 내구성을 얼마나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걸 사실 저희도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니까. 그런데 최소한 메탈 그리퍼를 예를 들어서 하나를 2개를 연에 갈던 게 예를 들어서 4개를 갈더라 하더라도 훨씬 더 저렴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훨씬 더 빨라졌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잠시 저 로봇을 세우는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메리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이거 하려면은 실제적으로 되게 우습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밑에 지금 잡는 그리퍼랑 위쪽에 붙는 것들은 TPU 소재입니다. 이거 메탈로 구현하시려고 하면 스프링 다 달고 위에 유압 실린더 같은 거 들어가야 되고 어떻게 할 방법 없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간단하게 프린터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프린터 한다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애디티브 매니팩처링을 제일 많이 활용하는 분야는 실제 항공 쪽이기도 합니다. East West is an engineering manufacturing firm that produces aerospace life support and ground support equipment on 이 military 업체는 contracts, 최종 as well 부품을 as in 생산하기 commercial 위해서 쓰는 게 markets 아니라 이런 부분들의 지그라든지 치구라든지 이런 것들 다 3D 프린팅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티탄이나 이런 금속 소재들이 실제적으로 소요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Because the model shop that we had a dedicated machinist and dedicated machine, the line started getting very long, and the introduction of additive manufacturing allowed us to break that cycle of buy a new machine, then hire another machinist, or have that queue growing of parts you need to go manufacture, which affects delivery time. We believe the customer has to understand that East West is a mini version of them. And then what part additive manufacturing plays is showing them how smart we are in making that supply chain shorten up so that we can reduce costs and reduce the time to get that product fielded. So the Fortis 450 does basically all of our parts with its large material capacity to run all weekend almost, so we can really crank out very large parts. The set it and forget it aspect of the 450 allows us to just run the parts. It's a seamless operation. You go home on Friday, hit print, come in on Monday, we have a lot of parts ready to evaluate. One of the ways that additive manufacturing has really been a huge benefit to East West is by allowing us to evaluate things early in the process, and instead of waiting for machine parts that maybe have their own lead times and costs associated with it, we can 3D print things very quickly. And then on the back end of things, as we go into the production stage, we've used these parts for inspection and then for assembly fixtures to accelerate things. If there is a department like inspection or assembly that needs something, they'll go right to engineering and kind of collaborate on how we can really develop something that can help them in their process. Our need to push the boundaries of part complexity, part consolidation, lightweighting, our geometries have gotten very complex. And so being able to print the work holding so that we can actually have lots of contact area without spending lots and lots of time machining it. Even the machinists often say, like, I could not machine this part the way you can print it. And that gives us a lot of flexibility to make sure that we can hold the parts well and get really high quality parts the first time. So after doing a really thorough evaluation, the business case for the Stratasys Fortis 450 made the most sense. And the Stratasys systems were a really great blend of both affordable price point, but also the machines
would be reliable and robust. You know, we had looked at much lower end systems, and a lot of the feedback we were getting from actual users was they worked great the first time, but they worked less great over time. The Fortis 450 offered us from both a print size and a material capability was really significant. The machine's been really excellent from a not just accuracy and reliability, but also repeatability. The machine is ready to go pretty much whenever we are. So it really has created a very high level of an ROI from a business standpoint.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저기에 뭘 보여줬냐면 아까 무인 출력, 그러니까 사람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출력되는 동안 그냥 기계가 돌면 되고요. 각종 치구나 필요한 지그나 이런 것들 디자인팀의 이야기에서 그냥 받아서 퇴근하기 전에 걸어두면 다음날 아침에 나와 있거나 아니면 주말에 걸어두고 가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을 따로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작업의 편의도나 이런 건 좋아졌고요. 또 지금 현재 이 장표에 준비한 제 내용은 지금 현재 프린트가 갖고 있는 물성치는 이 정도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인장 강도는 94메가파스칼이 나오는 게 있고요. 300도씨 이상 버티는 재료도 있습니다. 또한 쇼어 값이라 그러죠. 말랑거리기가 00 밸류에서 31부터 시작해서 쇼어 A 경도로 해서 30에서 70까지 나오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충격 강도도 442까지 버티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료 자체나 머티리얼의 수준들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저희 회사가 메탈에 포커스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 또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처럼 메탈은 지금 현재 보셨던 치수 정밀도가 나오지 않고 그 다음에 상업용이라는 걸 표방하고 저희는 프로덕션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는데 치수 공차나 치수 정밀도가 보장되지 않고 후가공을 꼭 해야 되고 하는 기준의 시스템은 저희한테는 아직까지는 메탈이라는 건 시기상조라고 이르기 때문에 저희는 조금 더 고강도 소재인 폴리머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티탄이 꼭 필요한데 티타늄이 꼭 필요한데 그러면 지금 현재 티타늄을 어떻게 하셨어요 했더니 티타늄 절곡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프레스로. 그러면 그걸 왜 굳이 3D 프린트로 그 플레이트를 꼭 출력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이런 플라스틱들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만들면 되는 거죠. 스프링백 가산하더라도 3벌만 하면 충분히 나올 건데 왜 그걸 굳이 티타늄으로 플레이트 자체를 찍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럴 필요는 아직까지 저희는 없다고 생각하기에 아직 이 방법 3D 프린트 이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최근에 10월 달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 미 해군에서 저희 이제 아까 포토스라고 하는 장비를 지금 현재 한 200억 정도 계약, 환율 한 요즘 1200원 하니까 한 24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다고 산 거냐면 실제적으로 이런 전함이나 항공모함에 프린트를 싣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이나 전략 포인트에다가 3D 프린트를 두고 여기서 또 아이러니한 거는 지금 조선 부품을 만든 게 아니라 항공기 부품을 만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쪽에 탑재되는 전투기나 항공기들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바로바로 생산해서 쓰겠다라는 겁니다. 내구성도 신뢰도도 보장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불가능한 상태의 이 딜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맥라렌을 제가 한 3년 전에 소개시켜 드릴 때는 뒤에 있는 리어윙 정도 그냥 만들어서 쓰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맥라렌이 어느 순간 저희하고 하면서 꽤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파츠들이라 신뢰도도 문제지만 내구성에도 문제가 생긴다면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지금 현재 3D 프린팅으로 계속 대처해서 나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홈페이지나 블로그나 이런 쪽에 보시면 사례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무슨 꼭 금속 3D 프린터가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금속 3D 프린트는 금속으로서의 활용 가치나 지금 현재 또 다른 목적으로서는 충분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속 3D 프린트의 케이스를 굉장히 큰 대기업이 아니고 아니면 연구기관이 아니고 도입 사례를 보신 적이 있는지를 보시면 이게 현재 금속 3D 프린트가 기술적이나 ROI적인 측면이나 어디에서 약간의 이슈는 있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살짝 말씀드리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연간 누적 판매된 수가
18만 대, 17만 대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제조업이고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은 좀 특이하게 교육기관하고 관공 쪽에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제가 약간 오해를 가졌던 부분이 있는데 저도 요거는 DLP라고 하는 타입입니다. 액성 수지를 만드는 방식이고요. 실제 광경화성 수지는 강도가 나오지 않는다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henkel이나 DSM 같은 회사, 굴지화학 회사들이 이런 록타이트 계열의 수지들을 자주 개발, 3D 프린팅 전용으로 해내면서 실제적으로는 어떤 부분인지 몰라도 강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아까처럼 지금 바인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시간당 거의 2.5cm 정도를 출력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거 바인더 하나 나오는데 한 6시간, 7시간 정도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런 걸로 저 안쪽에 그리드처럼 찬 거는 3D 프린팅은 결국은 뭐냐면 이게 3D 프린팅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3D 프린팅은 재료량에 비례합니다. 어떻게 재료를 줄여야지 생산 단가가 줍니다. 어떠한 로트 수나 아니면 복잡도나 가공성이나 이런 것들,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저 가공해서 맞춰 쓰던 지금 접합부나 지그 같은 것들이 밑에 있는 형상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3D 프린팅은 실제적으로 재료를 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 플랫한 커브들을 3D 프린팅 업체, 저희 같은 업체들은 계속 내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길이고요. 전통 방식들은 당연히 저 커브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재료를 국한해서 접근해 주시지 말고 조금 더 3D 프린팅에 이제 다양한 재료들이 출시되어 있으니까 아까처럼 우리는 강도가 얼마가 필요해요? 아니면 우리는 지금 현재 ABS를 쓰고 있는데 ABS가 돼요라고 물어보시면서 접근하면 충분히 적층 제조 쪽에서 솔루션을 얻으실 수도 있고요.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에 부스에도 조금 나와 있지만 향후에 많은 전시 사례라든지 케이스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저같이 영업을 하는 쪽이나 이런 쪽들을 불러주셔서 우리가 지금 현재 기존 방식으로 이런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면 운이 나쁘시면 저같이 실력 없는 사람을 만나실 수도 있지만 좀 더 현명하게 설명을 해서 제조 단가를 10%라도 줄일 수 있다면 제가 봤을 땐 그게 기업의 경쟁력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이 부분에서 조금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지금 K-뷰티가 뜨면서 한국에 있는 화장품 업체들이 지금은 전부 다 저희 장비를 써서 여러 가지를 다 해보고 마지막에 생산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자기들한테는 많은 경쟁력이 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적층 제조라고 하는 거는 미래는 제가 볼 때는 무궁무진한데 이게 기존 시장을 대체할 거냐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기존 시장에 도움은 될 거니까 언제든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스트라타시스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